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통제권을 둘러싼 게임입니다.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300명 vs 70명 국방, 금융, 에너지, 법률.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최종 협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국은 이란에게 열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먼저 막았습니다. 이건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협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석유가 지나가는 목입니다. 이곳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목을 직접 쥐려고 합니다. 이건 이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 문제입니다. 이건 인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문제입니다. 유가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뉴스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바뀝니다. 몇 시간 만에 뒤집힙니다. 이건 트렌드 시장이 아닙니다. 이건 변동성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미국은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를 막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설계된 충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설계도를 하나씩 해부합니다.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누가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다음 타겟인지까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은 지금 이 순간 직접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외교 실패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건 협상이 거의 성공했기 때문에 발생한 행동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협상 실패, 긴장, 고조, 봉쇄. 하지만 실제 구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협상 실패, 전략 전환, 통제권 확보 시도, 즉 이건 감정이 아니라 설계된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미국은 왜 이 타이밍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호르무즈를 건드렸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행동의 진짜 타겟은 이란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사건이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누가 진짜 이기는 게임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 1979년 이후 사실상 적대 관계였습니다. 직접 협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재자가 등장했습니다.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협상 규모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미국 측 약 300명 국방, 재무, 에너지, 법률 전문가까지 포함된 종합협상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접촉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 재설계 협상이었습니다. 이란 측도 약 70명 규모로 참여했습니다. 규모 차이는 있었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부분 합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 재정의를 시도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미국은 완전한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시도 아닙니다. 완전한 제거. 이란 입장에서는 체제의 핵심을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결국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긴장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제재 강화, 외교 압박, 군사 경고, 이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바로 다음 단계로 점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건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 레벨 점프입니다. 그리고 이 점프는 매우 중요한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란만을 상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게임의 플레이어는 바뀝니다. 이란, 중국, 글로벌 시장 이 구조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시장 구조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란이라는 단일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플러스 이란 두 개의 핵심 변수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건 단순히 변수가 하나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예측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예측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구간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뉴스에 반응합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헤드라인이 움직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이란의 현금 흐름을 끊는 것. 이란 경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석유입니다. 하루 약 200만 배럴. 이 수치는 단순한 에너지 수출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운영 자금입니다. 정부 재정, 군사 유지, 내부 통제, 모든 것이 이 흐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란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도 이 두 국가가 숨통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식 루트, 제3국 거래 해상 환적 이 시스템은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방향을 바꿉니다. 판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막는다. 바로 여기서 호르무즈가 등장합니다. 이 해협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이건 병목입니다. 이란 석유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에너지가 지나가는 유일한 목입니다. 이 목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선택적 압박이 아니라 전체 충격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피해를 입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란이다. 이 프레임이 형성되면 중국과 인도도 계속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즉,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 전체를 이용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이란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 감소 통화, 가치 하락, 내부 불만 증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면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 즉, 호르무즈 봉쇄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 압박 장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타겟이 이란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이 중동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를 지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 경제의 혈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혈관을 건드렸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막지 않았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제3국 선박도 차단 가능.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국, 인도 모든 수입국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세. 이란과 협력하는 국가의 최대 50% 관세.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역 전쟁입니다. 즉, 호르무즈는 이제 군사 지점이 아니라 경제 무기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속 수입한다. 리스크 증가. 두 번째, 줄인다. 경제 타격. 세 번째, 대체 공급 찾는다. 비용 증가. 어느 선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압박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선택지를 없애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심리입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성장은 둔화됩니다. 즉, 미국은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상대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 속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속도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둔화가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가장 큰 그림입니다. 에너지 패권. 누가 세계 에너지를 통제하는가? 이 질문은 곧 누가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호르무즈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 해협을 최후의 카드로 사용해왔습니다. 위기가 오면 봉쇄를 위협합니다.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카드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위협의 주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란, 미국 이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금융, 달러, 군사, 동맹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즉, 에너지 흐름을 통제한다는 것은 금융 흐름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달러 결제, 보험, 해상 운송.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 미국이 위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봉쇄가 아닙니다. 이건 재배치입니다. 권력의 재배치. 이건 석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통제권 이야기입니다. 누가 흐름을 만들고 누가 멈추게 할 수 있는가, 그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 권한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호르무즈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유가가 상승하면 수입 비용 증가, 물가 상승, 금리 압박.
이 구조가 바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환율 달러 강세가 오면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 수익성, 가계 부담, 투자 심리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불확실성입니다. 기업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투자는 지연됩니다. 이건 성장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호르무즈는 멀리 있지만 그 충격은 한국 내부로 직접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봉쇄, 장기화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두 번째, 이란 협상 복귀, 유가 안정, 시장 반등. 세 번째, 군사 충돌, 유가 급등, 금 달러 상승, 리스크 오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닙니다. 변동성입니다. 지금 시장은 트렌드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틀린 방향보다 틀린 타이밍이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